사진 안에는 보시다시피 미소가 아름답고 밝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니 감보아로 남편 리차드의 말에 따르면 보니는 외향적이고 누구와도 손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의리가 있었고 나쁜 마음을 먹을 줄 모르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전 그녀에게 흠뻑 빠져 사랑을 고백했고 가족이 생겨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요. 1980년 가을, 감보아 부부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찬 경사가 있었는데 3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천사가 찾아왔고 9월 22일 첫 아이 리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은 감개무량한 기분과 뭉클한 기분을 느끼며 혜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는데 이것을 본 사진작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자신의 이름은 마리 앨리스 라이이며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사람의 연락이었는데 리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자녀의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그런 소식을 보고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그런 게 말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며 다른 가족이 자신들에게 사진을 찍게끔 유도해서 촬영 예약을 잡도록 만드는 홍보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1980년 9월 25일 남편 리차드는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연락했던 사진작가 라이가 집으로 찾아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라 바쁜 것일까요? 허나 리차드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급하게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 풍기는 싸늘한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곧 아내와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뒷마당 잔디에서 붉은 DNA를 발견하지만 두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로 남편을 수사했으나 리차드의 상사가 알리바이 증언을 해주었으며 주변 사람들 모두 두 사람의 사이가 돈독했기에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니가 어딜 가든 그곳엔 늘 리차드가 함께 했어요. 그녀가 그 없이 어딜 간다면 항상 연락을 취하곤 했고요. 그건 리차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알리바이와 증거들이 리차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남편은 용의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남편에게서 시선을 돌린 경찰은 사진작가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전화통화를 했던 것은 본이었기에 사진작가의 이름을 알고 있던 것은 그녀가 유일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경찰은 또 다른 가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멋대로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과 정황들은 맞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용의자는 사진작가였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특히나 인꼬부부라 불릴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남편 리차드가요. 이제 행복하기 시작할 때인데 어째서. 리차드는 최악의 상황은 상상하지 않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을 듣던 남편 리차드의 무너짐이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더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통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진을 찍어주겠다던 사진작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이웃이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 이 사진작가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차에 두고 왔다며 차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일은 보니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의 일이었기에 충분히 의심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니의 사건 이야기를 실었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아니,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이전에는 그런 티가 안 났거든요.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아기랑 나타났다니까요. 제보자가 말한 그날은 딱 보니의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9월 29일 라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라이는 처음에 모든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영 이상했죠. 내가 낳았어요, 내가. 경찰들은 아이를 확인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라이는 허락했습니다. 아이는 리차드로부터 전해 들은 발에 물갈퀴와 귀에 주름 등 그들 가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 아이는 리차드의 아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니 사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부인하던 라이는 자신은 쇼핑센터에서 만난 부부로부터 샀다는 주장을 합니다. 집안을 수색하다 전화번호부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중에 간보아 부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또 그녀의 차 트렁크에서 붉은 DNA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보니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라이는 자신은 모른다며 위치를 알려주길 거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복숭아 과수원의 농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 신고자의 말대로 수상한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은 이미 차갑게 식은 본이었습니다. 사실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무너졌고 분노했습니다. 나는 수 없는 날을 울었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을 아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부부에게 행복을 앗아간 라이는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라이는 3명의 자식을 둔 상태였고 이후에 더 이상은 힘들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녀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지만 그것도 잠깐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새롭게 사귄 남자친구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이의 이세를 데려오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간보아 부부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는 무엇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철석같이 1980년 초에 들은 그녀의 말대로 자신의 이사가 생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라이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차드는 아들과 재회를 했지만 아내를 잃었다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다 약을 과하게 먹어 결국 보니가 떠난 지 8년 만에 이승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리치는 비록 엄마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늘 그녀의 존재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일들이 기억에 없다고 하더라도 커가며 진실을 알게 됐을 텐데 밝게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힘들게 만난 아들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 했던 사이 좋았던 부부를 남자친구를 잃고 싶지 않고 더 돈독해지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숴버렸습니다. 리차드는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다 이승을 떠나고 말았는데 라이 그녀는 너무 쉽게 세상을 떠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역시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마리 앨리스 라이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